아니,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게 애초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하나의 실외기로 묶는데 과부하가 왜 걸리지? 이거 다 고려하고 제품을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개념을 알아야 해요. 시스템 에어컨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에어솔루션의 김 과장입니다. 와, 진짜 올겨울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에서 제대로 난방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건 여름철 시스템 에어컨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 여름을 떠올리면 와, 무척이나 더웠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작년 모 신축 아파트에서 시스템 에어컨 냉방이 시원하지 않고 요금 폭탄까지 맞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오래 사용한 시스템 에어컨도 아니고 신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에서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제가 바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좋은 정보 얻고 이러한 피해 절대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채널은 진짜 어디에도 없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니,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8월에 내 집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이 무슨 53만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53만원? 신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요금으로 이러한 금액은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오래된 시스템 에어컨도 아니고 신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그건 바로 시스템 에어컨 조합률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일단 먼저 일반 에어컨과 시스템 에어컨의 차이점을 알아야 해요. 일반 에어컨은 이렇게 스탠드 실내기에 실외기 하나 또는 벽걸이 실내기에 실외기 하나로 실내기와 실외기가 1대1로 매치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스탠드와 벽걸이 각 배관이 실외기 하나에 연결되는 트윈원도 존재해요. 반면 시스템 에어컨은 여러 대의 실내기를 분지관이라고 하는 부자재로 연결하여 실외기 하나로 묶는 제품을 말합니다. 에어컨과 시스템 에어컨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스템 에어컨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 대의 실내기를 동시에 켰을 때 실외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고1 때였나?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을 탄 적이 있었어요. 분명 같은 말이었는데 동생 혼자 탔을 때랑 저랑 동생 같이 탔을 때 말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둘이 탔을 때가 훨씬 느렸죠. 그런데 그때 제 몸무게가 0.1톤에 육박하긴 했어요. 거의 3명을 태우고 달리니까 말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요.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대의 시스템 에어컨을 동시에 틀게 되면 냉방 능력을 결정하는 실외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게 애초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하나의 실외기로 묶는데 과부하가 왜 걸리지? 이거 다 고려하고 제품을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합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조합률이란 실외기 용량 대비 실내기 전체 용량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실내기 용량 합을 실외기 용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A세대에는 거실에 7.2kW 실내기가 한 대, 각 방에 2kW 실내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때 실외기 용량은 11kW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A세대의 실내기 전체 용량 합은 13.2kW가 되고 이걸 실외기 용량 11kW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조합률이 120%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거실과 각 방 3개의 실내기를 동시에 틀게 되면 실외기 용량 대비 실내기 용량 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외기에서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인버터형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도 심한 온도까지 내려가지 못해 실외기가 계속 과부하 상태로 운전이 되어 전기세 절약은커녕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률의 최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모델과 제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을 DVM 홈이라고 부르는데 이 DVM 홈의 실내외기 최대 조합률은 130% 이하입니다. 그 외의 일반 빌딩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은 실내외기 최대 조합률은 105% 이하고요. 사실 여기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왜 최대 조합률 기준이 가정용은 130%로 높고 일반 빌딩은 105%로 낮을까요?
이건 주거 공간과 비주거 공간의 시스템 에어컨 사용 형태 때문인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에서 거실과 각 방의 실내기를 동시에 켜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신축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동시에 모든 실내기를 켠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반면 사무실, 가게 같은 비주거 공간은 무더위나 강추위 때 해당 공간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실내기를 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동시에 모든 실내기를 틀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의 최대 조합률은 높고 일반 빌딩용 시스템 에어컨의 최대 조합률은 낮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이 높은 조합률 기준 덕에 구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합률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 아파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추가 옵션 품목에서 시스템 에어컨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평수와 수량에 따른 금액만 나와 있지 이런 조합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조합률을 모르고 추가 옵션 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추가 옵션으로 거실 포함해서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신축 아파트에 엄마, 아빠, 아들, 딸 4인 가족이 입주를 했다고 해보죠. 아들은 주로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딸은 자기 방에서 전화 통화를,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엄마는 안방에서 책을 읽는다고 해요. 각자의 개인 공간에서 자기만의 라이프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각자의 공간이 굉장히 더워졌고 동시에 시스템 에어컨을 틀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조합률이 120% 수준이었다면 실내기 전체 사용 시 냉방 능력이 저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희망 온도에 도달하려고 실외기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역시 많이 나오게 되겠죠. 아마 여기 4인 가족은 신축 아파트에 신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거 시스템 에어컨이 불량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위 4인 가족 예시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동시에 생활하는 라이프라면 120에서 130% 수준의 조합률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모집 공고문에는 조합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한다면 세대 구성원들의 라이프를 잘 고려해야 하고 문의 전화를 통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왜 저렴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만약 그게 조합률 때문이라면 우리 가족을 라이프에 맞게 설계를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조합률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조합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서론에서 발생한 피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합률, 과연 알고 있을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의 우위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업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숨겨진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 제 채널이 굉장히 작아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구독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스템 에어컨 고민만을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